자, 이제 우리 주제가 또 이제 바뀌거든요. 새로운 대단로 넘어와서 함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함수라는 말은 글자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함수를 좀 약간 제대로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뭐냐면 그 집합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집합을 이제. 그 여기 1, 2, 3번 그림 보시면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각각의 집합에는 원소가 지금 있어. 원소가 a, b, c. 1, 2, 3 이렇게 원소가 3개씩 있죠. 3개씩. 자, 이처럼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 y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때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집합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하는 것을 이제 기호로는 원소로 씁니다. 원소로. 이거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냥 화살표가 저렇게 나가는 대응 자체를 이 소문자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라는 게 나와.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함수는 뭐냐면 도집합 x와가 있을 때, 자, 이 왼쪽에 집합 x인데 왼쪽에 있는 각 원소에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 하나씩만 대응해 줘야 되거든. 하나씩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원소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소로 이제 화살표가 나가는데 하나씩만 대응해 줄 때 이러한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기호는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 대문자 x로 대문자 y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 대응하고 함수를 구별할 건데 이 1, 2, 3번 다 이게 보면은 그냥 왼쪽에 각각의 원소에서 화살표가 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화살표가 이제 저게 이제 대응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함수는 뭐냐면은 그 화살표가 나갈 때 왼쪽에서 나갈 때 무조건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야 돼. 하나씩. 자, 1번을 보시면은 왼쪽에서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갑니다. 이거는 함수로 볼 수가 있어. 함수로.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누구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가기만 하면 돼. 근데 얘를 봐봐. 얘는 화살표가 안 나가는 게 있어. 그럼 이러면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근데 얘는 보시면은 화살표가 2개 나가는 게 있죠.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되려면 이 왼쪽의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가 하나 나가야 돼. 안 나가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 2개 이상 나가는 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함수는 1번입니다. 1번. 1번으로 볼 수가 있어. 1번이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인데,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의역 공역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화살표가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그 화살표가 나가는 쪽에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정의역. x에서 y로 화살표가 나갈 때 왼쪽에 있는 거를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함수 f의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역. 정의역,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 함수값. 함수값은 뭐냐면은 그 화살표가 나갈 때 이 화살표를 받은 놈 있죠. 이 화살표를 받은 놈을 이제 함수값이라고 불러. 함수값. 그거를 조금 어렵게 설명을 또 하는데 그 x에서 y로의 그 함수에서 정의역의 어떤 원소 스몰 x에 공역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을 했을 때, 즉 스몰 x가 스몰 y로 대응을 했을 때 그때 그 대응한 y 값을 우리가 이제 fx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대응한 화살표를 받은 그 y 값은 이제 이 요 x의 값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만약에 이 함수를 내가 f라는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면, f라는 함수를 이름을 붙이면은 이제 f라는 함수에다가 그 x를 이제 넣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고, 이 fx 자체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게 요거야. 요게 지금 1번이 함수다라고 얘기했는데 1번 봐봐. 만약에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함수를 내가 f라는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 f라는 함수로. 그러면 내가 이 f라는 함수에 c를
C라는 값을 이 F라는 함수를 거치면은 2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2가 나오려면은 이 함수에다가 내가 C라는 값을 넣어주면은 2가 나온다. 요런 의미야. 요런 의미. 이때 나오는 결과값 2를 함수값 2라고 부르는 겁니다. Y값. 함수값이고요. 근데 이 함수값들을 싹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 치역, 이제. 얘를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치역. 치역이라고도 얘기를 해, 이제. 치역. 여기서는 봐봐. 이 1번에서는 정의역 x가 a, b, c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요. 공역은 y인데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공역이야. 치역은 뭐냐면은 화살표를 받은 것만, 얘네들만 가지고 이제 집합을 만들어낸 게 치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 공역은 1, 2, 3인데 치역은 1, 2만 가능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에서 이런 게 따로 문제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만약에 정의역이 안 주어져 있고 공역이 안 주어져 있으면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게 뭐냐면, 정의역은 이 함수가 정의가 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공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을 한대. 자, 저거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그냥 따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보통 나타낼 때에는 보통 소문자 FGH를 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역은 오른쪽에 있는 집합 전체가 공역이야. 치역은 뭐냐면은 화살표를 받은 것들만 집합으로 삼은 게 치역이야. 그래서 이 용어 구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역의 일부가 치역이 되겠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같은 함수. 이게 뭐냐면은 아까 1번이 함수였었는데 요런 대응을 갖는 함수가 있어.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이제 대응을 갖는 함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두 함수가 이 화살표 이 구성이 이 나가는 게 완벽히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그 두 함수를 우리가 이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 이제 두 함수 FG가 있는데 둘 다 정의역 공역은 일치하는데 이 화살표가 나가는 게 무조건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때 두 함수 FG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호로는 F는 G라고 나타냅니다. F는 G. 화살표 구성이 일치하면은 같은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함수를 그래프 상에서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그래프 상에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프 상에서 이제. 자, 만약에 함수를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 아까 함수는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였으면은 아까 이렇게 됐었죠. 아까 이제 얘가 A, B, C가 지금 이제 1, 2, 2를 가리키니까 지금 요런 상황이잖아요. 요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잖아. 만약에 이 함수를 내가 F라고 잡아주면은 이 F라는 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1이 나온다 이 의미잖아요. 이제. 근데 함수가 되려면은 화살표가 반드시 각각 하나씩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 개 나가면 안 되고 안 나가면 안 돼. 근데 이게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특징이 이제 있냐면, 만약에 화살표가 여러 개 나가는 게 있었다 가정해보자. 만약에 C가 2를 가는데 지금 3도 가리켜봐. 그러면은 내가 이 함수에다가 내가 만약에 C를 넣으면 2가 나오기도 하고 3이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 찍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C,2를 여기로 가져가면은 C,3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 두 점을 지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x 하나당 y 하나인 거야. 대응되는 게. 그러면 지금 얘는 x를 c로 잡았죠. x 하나당 여러 개의 y 값이 지금 이제 대응이 되지 않네. 여러 개의 y 값이. 이러면 함수가 안 되니까 함수가 되려면 그 선을 세로로 그어. 세로로 이제. 세로로 선을 그어. 세로로.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세로로 된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이 세로선을 긋는 이유는 이 세로로 된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의 x는 모식이란 말이야. x는 모식이. 내가 지금 이렇게 그으면은 이거는 x는 c라는 세로로 된 직선인 거잖아. 이 직선에 이제 이 주어진 함수와 교점이 여러 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x가 c일 때 대응되는 y가 여러 개라는 얘기니까 그럼 함수가 안 되니까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돼. 하나. 주어진 함수와의 교점이 하나여야지만이 무조건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지금 여기 그림 그려놓은 거 보시면 뭐 요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 세로로 선을 어떻게 긋던 간에 항상 교점이 몇 개야? 주어진 함수와의 교점이 하나야 무조건. 이거는 함수가 된다 이 얘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이런 거를 세로로 그으면은 교점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이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x의 값이 만약에 뭐 딱 지정이 됐을 때 c라고 지정됐을 때 여러 개의 y 값이 대응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여러 개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셔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원 있죠 원.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함수라고 부르니?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방정식이라고. 원은 함수가 아니야. 왜? 세로로 그으면은 교점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원은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의 방정식.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이 그래프 관점에서 따지려면은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인지 확인하면 돼. 하나인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필수제 1번을 보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걸 고르래. 함수인 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x에서 y로 지금 화살표가 나갈 건데 어떻게 이 함수를 처리하냐면 이렇게 처리하래.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은 f라는 함수는 그냥 x래 x. 그러니까 요거죠. 내가 0, 1, 2를 여기다 넣어볼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0, 1, 2 넣어주면은 나오는 결과값도 0, 1, 2죠. 0, 1, 2가 여기 들어있죠. 이건 함수인 거야. 만약에 뭐 굳이 이제 요거를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본다 라고 치면은 얘를 이제 f 0, 1인데 0, 1, 2, 3, 4인데 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니까 얘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함수가 된다. 자, 그럼 만약에 2번, 니은을 봐봐. x 플러스 3이래. x의 값 0, 1, 2를 여기 넣어주면은 이게 3, 4, 5 나오는 거 맞니? 3, 4, 5 나오는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g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0, 1, 2가 있고 얘가 이제 0, 1, 2, 3, 4가 있으면은 더하기 3 한 걸 가리키니까 지금 어떻게 돼? 0이 3 가리키고 1이 4 가리키죠. 근데 2가 5를 가리켜야 되는데 5가 없잖아. 얘가 그럼 화살표가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화살표가 못 나가니까. 그래서 니은은 탈락이야. 니은은 탈락. 니은은 탈락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h인데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2x-1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얘도 이제 x의 값 0, 1, 1을 넣어주면은 마일 1, 3으로 나오게 돼. 0이 들어가면은 마일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일이 없어. 못 나가죠 화살표가 이제. 근데 1 넣어주면 1 나오고 2 넣어주면 3 나온대. 얘도 방금 전 G처럼 못 나가는 놈이 있으니까 탈락인 거예요 이제. 니은도 탈락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리을도 똑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리을도 이제. 얘가 i라고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 0, 1, 2 그래서 이제 0, 1, 2, 3, 4 돼 있는데 얘는 제곱이죠? 그럼 제곱이니까 0, 1, 2를 넣어주면은 0, 1, 4가 그럼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0, 1, 4로 가리키면은 얘는 화살표가 다 나가. 그러니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다 나가니까. 기억 리을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기억 리을.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리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억 리을로 되십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넣었을 때 그 나오는 결과가 여기 공역에 다 들어 있어야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 함수값. 자, 함수 fx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한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fx는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1 이상이면은 2x 빼기 1로 정의하겠대.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은 f-1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라 이 얘기인데
범위상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이거? 위에다 넣어줍니다. 범위 얼마 된 거? 위에다 넣어주면은 얘가 1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그냥 알맞는 위치에 넣으면 돼. F1 밑에다 1 넣으란 얘기야. 1. F2 밑에다 1 넣으란 얘기야. 3. 계산해서 5라고 답을 내주면 돼. 그냥 주어진 범위에 맞는데 그냥 알맞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없고요. 다음 3번. 자, 이건 뭐냐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2인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같은 함수래. 같은 함수 이제. 근데 만약에 봐봐 이거. 만약에 이거 정의역이 없었으면은 이건 같은 함수가 아니겠죠, 이제? 애초에 이 어떤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같을 수가 없잖아. 근데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x가 무조건 마일하고 2만 있대. 그럼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고 했으니까 마일을 넣었을 때 둘이 같다는 얘기고, 마일을 넣었을 때 둘이 같다.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도 둘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2를 넣었을 때도.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x를 넣었을 때 같은 값, 2를 넣었을 때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제 얘가 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a가 무엇이냐,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밑에서 a 구해주면은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냥 a 는으로 정리해 준 거야. a 는으로. 그렇지. 이게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같으려면은 이게 소거돼서 b가 0이어야 되고요. b가 0. b에 0 넣어주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나와가지고 a 빼기 b가 무엇이냐, 마이너스 1 2라고 답을 내주면 돼.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함수면 저거 넣어서 같다 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테스트 4번. 이제 함수를 고르래. 함수.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을 어떻게 그으라고 했죠? 가로로 그으라고, 세로로 그으라고? 어떻게? 세로야, 세로? 내가 회의 클릭이 딱 하니까. 세로야, 세로?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이따가 가로로 그는 것도 나와. 가로로 그는 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여야 돼. 근데 기억은 보면은 얘들아, 이거 우리 이게 색칠되어 있는 거랑 뻥 뚫려져 있는 거 차이를 아시겠죠? 이 색칠된 점을 지나는 거고 뻥 뚫린 점은 안 지나는 거야. 안 지나는 거. 자, 선을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선을 세로로 그어봐. 이거 기억은 항상 교점 하나 나오니? 세로로 그으면? 이거는 항상 교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맞는 설명이야. 기억은 이제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 니은. 니은 이거 어떻게 돼요? 세로로 그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교점이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탈락. 디귿도 마찬가지. 이거 원은 이제 긋다 보면은 교점이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탈락. 리을은 잘 봐야 되는데, 리을은 지금 여기가 y축이랑 평행하게 되어 보이지. 얘가 어떻게 그거 보다 보면은 교점이 하나만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이렇게 그으면은 이때는 교점이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 이때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답이 이제 1번 기억입니다. 1번 기억. 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함수 4가지를 좀 더 배울 거야. 다양한 형태의 함수 4가지. 자, 1대1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1대1 함수. 이게 뭐냐면, 여기 1번을 한번 봐봐. 1번 이제. 1번은 지금 1, 2, 3이 지금 B, A, C를 가리키는데, 1번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함수가 되려면 이 화살표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했죠? 화살표가? 무조건 하나만 나가야 되는데,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냥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가기만 하면 되지 누굴 가리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가리킬 때 지금 얘 봐봐. 지금 막 중복해가지고 얘처럼 여러 개의 화살표를 받은 게 없지. 얘는 이제 다 어때? 하나씩 받던가 아니면 못 받는 놈이 있죠.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할 때가 1대1 함수다라는 얘기야. 이런 조건. 화살표를 받는 입장에서 받을 거면 많이 받아야 한 개. 많이 받아야 한 개라는 거는 못 받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받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2개 이상은 아니야.
많이 받아야 하나를 받으면 그때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놨거든. 봐봐. 1, 2번과 같이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 내가 왼쪽에서 두 원소를 잡아. 걔네가 가리키는 함수값을 조사를 해. 가리키는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즉 이 말을 좀 어렵게 해서 표현하면은 함수 f에서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그 여기서 임의로 두 개 잡을 때 x1, x2를 내가 만약에 다르게 같은 두수가 아니라 다르게 두수를 잡았을 때 그 두수가 가리키는 함수값이 같지 않다면 이러한 거를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1대1 함수.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근데 이거 좀 되게 어렵게 표현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서 잘 알아놔야 돼, 이거 이제.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저 표현을 보면은 아, 이게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이 표현 자체가. 내가 말로는 쉽게 설명했잖아. 화살표를 어떻게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한 개. 그러면 1대1 함수야. 그걸 좀 어렵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야. 문제 풀 때 많이 받아야 한 게 이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따지면은 2번은 화살표를 다 하나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받아야 한 개라는 조건이 충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1대1 함수인데 얘는 두 개 받은 놈이 있죠. 그럼 1대1 함수가 안 된다 이 얘기야. 3번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3번은 이제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명제 파트에서 대우를 배웠잖아요. 대우.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의 대우를 생각해서 x1,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거가 만약에 참이다라고 한다면 대우도 참이니까 만약에 함수값이 같으면 x1, x2가 같다라는 요러한 거 있죠. 요러한 거 이제. 이 대우도 그러면은 참이 돼야 될 거야. 대우도 참이. 저 대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줄 거냐면 저 대우는 이렇게 생각해 줄게. 저 대우는 그 함수값 있죠. 함수값. 만약에 1대1 함수는 함수값이 똑같으면은 애초에 정의역에서 두 수 x1, x2를 잡을 때 x1, x2를 똑같은 수로 잡아줘야지만이 똑같은 수로 잡아줘야지만이 그럼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대우야. 대우 이제. 그래서 대우는 조금 해석이 좀 쉽지 않은데 fx1이랑 fx2가 같다면 x1, x2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더 이제 추가될 거야. 강화될 거야. 1번은 화살표를 받을 때 많이 받아야 한 개, 못 받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2번은 어때? 못 받는 게 없고 무조건 다 화살표를 몇 개씩 받는 거야? 무조건 하나 받는 거야. 이 조건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조건까지 추가된 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1, 2번 둘 다 1대1 함수인데 2번은 화살표를 다 받았습니다. 이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2번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얘기하거든.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역은 이거 오른쪽 전체고 치역은 화살표 받은 것만 집합으로 삼은 거야. 근데 지금 공역이 ABC를 원소로 가지고 치역 화살표 다 받았으니까 치역도 ABC를 원소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는 최소한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1대1 함수. 화살표를 많이 받아야 한 개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이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 자, 그래서 이게 명칭이 옛날에는 좀 이제 달랐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뭐 1대1 함수 공역 치역 하는데 옛날에는 명칭이 아마 학교쌤들 중에서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으시면 수학쌤이 만약에 수학쌤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가? 있으시고? 좀 있으신가요? 있다라는 게 이게 주관적인가, 이제? 좀 있으신 편인가?
그래? 여기 40, 50대 정도? 여기 좀 있으시고 한 연령대가 어느 정도 50대 후반, 곧 퇴직을 앞두실 수도 있는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냐면은 1대1 함수를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한자를 많이 쓰니까 단사 함수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전사 함수라고 해서 합치면은 전단사 함수라고도 불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 옛날 용어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이제.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너네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은 수학을 배우게 된다면은 아마 대학교 교수님들은 이런 표현 안 쓰실 거야, 잘 이제. 다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라는 함수를 표현을 쓸 겁니다, 이제. 자, 근데 이제 포함관계 생각해봐. 그럼 1대1 대응은 최소한 1대1 함수를 만족한 다음에 조건이 더 추가가 된 거니까 1대1 대응이 더 까다로운 조건 아니니? 벤 다이그램 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화살표를 많이 받아야 하나면 1대1 함수가 되고, 근데 거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포함관계를 따지면 자, 이거 명제지, 명제 이거. P면 Q이다라는 명제 아니야, 이거 이제. 자,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앞에가 커야 됩니까? 뒤에가 커야 됩니까? 무조건 어디가 커야 돼? 뒤에가 커야 돼, 뒤에가. 자, 지금 포함관계가 1대1 함수가 더 크거든요? 얘가 더 크거든요, 얘가 더 이제.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다. 틀린 말이고 1대1 대응은 다 1대1 함수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될 거야. 맞는 말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는 공역과 치역의 차이거든요. 공역과 치역이 같냐 아니면 같지 않냐의 차이인데, 자, 일단 요거 먼저 얘기할게. 이제 1대1 함수 먼저 판단하는 거 해볼 건데, 1대1 함수는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라고 잡았죠. 그거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치역의 각 원소 k에 대해서 이번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이제. 이거는 가로로 그는 거죠, 가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교점이 무조건 하나. 이게 왜 교점이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1번 요거 있지, 1번. 요때를 내가 만약에 편의상 A로 잡고 B로 잡아볼게,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을 내가 이 집합 표현으로 한번 뭐 해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A도 가리키는 게 K가 되고 B도 가리키는 게 K.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를 2개 이상 받은 거예요, 이게. 2개 이상. 받는 입장에서 무조건 하나, 많이 받아야 하나를 받으려면, 많이 받아야 하나 받으려면은 y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즉 상수함수, 다시 가로로 그었을 때, 가로로 그었을 때 이 y는 k죠. 가로로 된 함수는 y는 k입니다.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대응하는 x의 값이 하나만 있어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대응하는 게 하나만 있어야 돼. 지금처럼 교점이 2개다. 대응하는 x가 2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 그림들처럼 가로로 어떻게 긋든 간에 교점이 하나 있어야지, 하나. 근데 여기서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면, 얘는 봐봐.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지, 하나.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없지. 그럼 이거는 화살표가 많이 받아야 한 개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야. 받는 놈도 있을 수 있고 안 받는 놈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어때? 어떻게 그땐 간에 무조건 교점 하나 나오지 않니? 무조건.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까지 충족이 된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 그렇기 때문에 저 1, 2, 3번은 최소한 다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 따지는 건 세로로 걷죠. 세로로. 이거 어떻게 세로로 그땐 간에 교점이 다 항상 하나야. 쟤는 다 함수인데 1대1 함수 여부.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면 1대1 함수야. 2번, 3번은 그게 충족이 돼. 그래서 2번, 3번은 1대1 함수지만 1번은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야. 근데 1대1 대응. 가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하나여야 돼. 그건 3번밖에 없습니다. 3번밖에 이제. 2번은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2번, 3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2번, 3번. 뭐가 1대1 함수이고 뭐가 1대1 대응인지를 잘 구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가지 함수를 더 배웁니다. 2가지 함수를.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인데 먼저 항등함수 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어. 항등 뭘까? 항등 항상 뭐야? 같다. 그럼 뭐가 같느냐? 내가 처음에 넣으려고 했던 값이랑 똑같은 자기 자신이 나오면 항등함수야. 자기 자신이 나오면. 근데 이게 모든 원소가 다 자기 자신이 나와야 항등함수야. 그래서 정의역의 각 원소 스몰 x에 그 자신이 대응이 될 때, 즉 함수값이 자기 자신 x일 때 이때를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라 부릅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라고 부르고요. 항등함수. 그러니까 이제 y값이 자기 자신 x랑 똑같은 겁니다. 이미 여기 예시를 써놨지만은 그러한 예시 함수가 이거야. fx는 x.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가 항등함수고, 근데 항등함수도 보시면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1대1 대응이야. 화살표를 무조건 다 하나씩 받았죠? 1대1 대응인 함수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수를 넣던 간에 항상 결과가 똑같은 수만 나오게 되는 거야. 이 함수 f에다가 1 넣어도 c 나오고 2 넣어도 c 나오고 3 넣어도 c가 나와. 무엇을 넣던 간에 항상 c가 나오게 된다면 이때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 그래서 2번과 같이 어떤 원소라 하더라도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을 시킬 수 있을 때, 즉 함수값이 항상 고정된 상수 c일 때 상수함수라고 부르고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의 원소만 가리키니까 치역의 원소가 무조건 한 개가 될 겁니다. 치역의 원소가 무조건 한 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수함수가 가로로 그은 함수가 상수함수야. 가로로 그은 함수가. 왜냐면은 가로로 그은 함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만, 얘들아 우리 원래 세로로 그은 거는 x는 모식이라고 하고 가로로 그은 거는 우리가 y는 모식이라고 하지 않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그었을 때는 이제 항상 어느 점을 잡던 간에 다 y 값이 동일하니까 상수함수 가로로 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전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우리 그 경우의 수 순혈과 조합을 배우잖아요 이제. 여기서 약간 순혈과 조합적인 요소가 좀 몇 개 나오는데, 자 만약에 함수가 있는데 조집합 xy의 원수가 각각 mn일 때입니다 이제. 자 얘가 이제 원소의 개수가 m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그 다음은 이제 n개가 있습니다. n개가 이제 얘는 n개가 있어요. n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봐봐.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함수 f가,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해본다. 함수의 개수. 자 함수는 이 화살표가 왼쪽에서 나가는 게, 화살표가 어떻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럼 봐봐. 얘가 화살표 나가야 되잖아.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가지수가? n가지야, n가지. 근데 봐봐, 두 번째.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얘. 몇 가지입니까, 이거? 이거 n개야, n-1개야, 이거? n개, n-1개? n개. 이거 n개야. 왜? 그냥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 만약에 얘가 1을 가리켰으면 얘가 1을 또 가리켜도 문제가 없어.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화살표가. 그렇게 따지면은 모두 다 몇 개겠습니까?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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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야, 이제. 그래서 n을 거듭 제곱하는 거야. 이 개수만큼 거듭 제곱해서 n의 m제곱이야. n의 m제곱.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함수의 개수는. 거듭 제곱인데, 근데 1대1 함수의 개수 있죠. 이게 봐봐. 1대1 함수가 처음에 만약에 얘가 1을 가리켰다 해보자 이제. 처음에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가지수는 n가지죠. 근데 두 번째, 자 1대1 함수가 되려면 얘가 얘를 못 가리켜. 그럼 얘는 가지수가 이제 하나 줄는 거야. n-1가지로 가지수가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가지수가 또 줄어. n-2가지 가지수가 계속 하나씩 줄어. n, n-1, n-2, n-3. 이게 뭘까? 순혈. npm이야. npm. 우리 순혈조합 다 배웠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순혈조합. 저거 계산하는 방법도 다 기억이 나시죠? 그치? 그럼 1대1 대응은 뭘까?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무조건 화살표를 하나씩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 1대1 대응은 이게 화살표를 무조건 받을 때 하나씩만 무조건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이 가능하거든. 좌우의 원소의 개수가 일치해야지만이 화살표가 다 하나씩 대응이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양쪽에 이 원소의 개수가 지금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공역과 치역에 같다라는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얘가 바로 팩토리얼 개념이야. 팩토리얼. n팩이야. n팩. 얘가 팩토리얼 개념이야.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개수. 자, 항등함수 이제 n이랑 m이랑 똑같다고 치면은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그 자체 한 가지입니다. 그 자체 한 가지만 가능하겠고, 그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 하나의 원소만 가리켜야 돼. 그럼 이 n개 중에서 어떤 원소만 가리켜야 돼? 그게 n가지입니다. n가지. 그게 n가지야. 정확히는 NC1이겠죠? n개 중에서 어떤 하나를 가리킬까? NC1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 NC1.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웠으니까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정교육과정에서는 이 순열과 조합을 1학년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전에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기호를. 자, 이제 필수예제 5번을 봅시다. 5번. 보니까 다음 중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1대1 함수는? 이라고 돼 있지. 이게 그 약간 관례상 약간 좀 정해진 건데 우리가 보통 실수 전체 집합을 저렇게 대문자 R이라고 쓰거든. 대문자 R. 저거 왜 대문자 R이라고 쓸까? 저거 혹시 아시는 분? 왜 대문자 R일까? 실수가 0으로 뭐야? 실수. 리얼 넘버야. 그래서 R이야, R. 리얼 넘버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대1 함수 고르는 건데 일단 얘들아 봐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선 너네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걸 토대로 1대1 함수 판단하는 법 있죠. 선을 어떻게 그으라고 했죠? 가로로 아니면 세로로? 가로로 그는 거야. 가로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라면 1대1 함수인 거야. 그래서 너네는 이 함수들을 다 좀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번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fx는 x 빼기 2의 절대값인데 우리 이거 절대값 붙은 함수 정도는 바로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그려져 저거? 그치. 약간 휜 것 같은데? 곡선인 것 같은데? 이거 절대값 되어 있으면 V자 모양 기억나시죠? 약간 꼭지점처럼 생각해서 x에 2 넣으면 0 나오잖아. 2,0을 약간 꼭지점처럼 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잖아. 얘 가로로 그으면 교점 어떻게 돼?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죠? 1대1 함수가 아니다. 탈락.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두 번째 것도 있죠? 두 번째 것도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은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니까 얘도 아까처럼 가로로 그으면은 교점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도 탈락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주어진 함수가 이제 fx는 7이거든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제 교점이 없게 그어지던가 무수히만이 그려지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1대1 함수가. 그 다음에 이제 4번인 건데 fx는 가우스 x라고 돼 있어. 가우스 기호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정수 부분 찾으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정수 부분. 이거 가우스 x 이거 어떻게 이거 그림 그리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우스 x 어떻게 그려질까 이게? 가우스 x가 어떻게? 왼쪽이 봐봐. 왼쪽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이 뻥 뚫린 형태야. 이거 주황색으로 할게요. 왼쪽에 채워져 있고 오른쪽에 뻥 뚫린, 왼쪽에 채워져 있고 오른쪽에 뚫린, 왼쪽에 채워져 있고 오른쪽에 뚫린, 왼쪽에 채워져 있고 오른쪽에 뚫린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형태로 그려지는 함수야 이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가 가우스 x야 이게. 이거 왜 계단식인지 알겠니? 왜 계단식인지?
그거를 알려면은 얘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다 아시죠 이거? 어떻게 했죠 이거? 계산하는 거? 정수 부분이니까 만약에 2.6의 가우스 값 계산하면 2고 정수에 대해서 가우스 값 계산하면 자기 자신 정수가 나오죠 이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조심할 점이 있다면 음수일 때 어떻게 했지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했지?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계산을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함수로 그리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지게 돼.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의 범위 있으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수의 정수 부분이 0이잖아. 이거를 토대로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계단식으로. 어찌됐든 얘는 상수함수의 꼴이죠. 상수함수들의 결합인 건데 얘도 이제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어떻게 나와? 없거나 무수히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 1대1 함수가. 마지막 5번. 이제 fx가 x세제곱이야. x세제곱. 너네 이 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아니? x세제곱? 몇 차 함수야 이거? 3차 함수? 이거 어떻게 그려져 이거? 3차 함수?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서 그려볼 수 있지 않니? x가 0이면은 원점 지날 거고 x가 0에서 점점 커지면은 이 값이 커질 거 아니니 x가 0에서 음수 쪽으로 작아지면은 점점 작아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의 함수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의 함수가. 내년 요맘때는 요거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는 거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로로 긋든 간에 항상 뭐가 돼야 돼 이거? 교점이 많아야 한 개 충족되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맞다. 답은 5번인데 좀 더 나아가면은 이 5번은 1대1 대응까지도 가능한 거야.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보장이 되니까 얘는 1대1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6번. 자, 6번을 보시면 자, 6번은 요거를 좀 처음에 이게 설명을 하면은 되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거. 자, 두 집합 xy가 있대. x에서 y로의 대응이 있는데 함수 f를 이렇게 1차 함수로 지금 정의했어. 1차 함수로 이제. 근데 1차 함수 x의 개수가 a인데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음수. 기울기가 음수면은 전체적인 함수 생겨먹은 모양이 이렇게 우하향하잖아요. 우하향할 거야.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래. a 플러스 b를 구하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차 함수가 기울기가 음수면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y가 감소한다. 저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역 공역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x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의 범위, y는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의 범위인데 생각해봐. 이 함수 자체는 x가 크면은 y가 작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x가 가장 클 때에는 y가 가장 어때야 돼? 가장 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대응해야 돼. 이렇게 대응해. 이런 식으로 대응돼야 되고 거꾸로 x가 가장 작다. y가 가장 큰 거에 대응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차 반대로 이제 대응이 돼야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게 지금 7이 나와야 돼. 7. 2를 넣었을 때에는 거꾸로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 돼. 이걸 푸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빼볼게요. 위에서 밑에 거 빼보시면은 마이너스 3a가 9이기 때문에 a가 마3이야. 대입하면 b가 4 나오게 되거든요. b가 4. 4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값은 a 플러스 b죠. 얘네 둘이 더해주니까 답은 일단 1이라고 내주면 돼. 답은 1. 답은 1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이거는 그 1참수가 저 x의 개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음수면은 감소하니까 이렇게 푸는 거겠지? 이렇게. 근데 반대로 밑에 유제를 봐봐. 유제 한번 보시면은 걔는 아마 비슷한데 a의 부호가 뭐라고 나와 있죠? 양수라고 나와 있네. 양수.
A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만약에 A가 양수일 때는 증가할 거 아니야.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이게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될까? X가 크면 Y도 큰 거에 대응돼야 되는 거고 X가 작으면 Y도 작은 거에 대응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기울기 A의 부호를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 대응을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응을.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수 이제 7번을 봅시다. 7번. 아, 요것도 되게, 막, 못 푸는 문들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야. 이 문제를 왜 이해를 못하지? 라는 생각이 난 되게 많거든, 이 문제. 이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야. 뭐냐면, 우리 일단 수학 문제 풀 때, 1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 절대값 나오면은 뭔가 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절대값이 나오면은 범위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지. 우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1인데, 그러면은, 이제 저 주어진 함수 fx는, 봐봐.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게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면은, 봐봐. 마이너스 kx 플러스 k인데, 동류항 정리 한 번에 들어갈게. 1 빼기 kx 더하기 2 더하기 k야. 동류항 정리까지 바로 한 거야. 동류항 정리까지 바로 해준 거야. 반대로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죠. 음수니까. 그럼 부호가 뒤집히겠지? 플러스 kx 빼기 k라고 쓸게. 그래서 동류항 정리를 해보자. 동류항 정리를. 1 플러스 kx 플러스 2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저렇게.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렇게. 근데 여기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래.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 그래프를. 자, 정확하게 그래프는 없어. 정확하게. 자, 이 함수는 일단 봐봐. x에 1 넣어주면 몇 나오죠, 이게? 1 넣어주면 얘가 이제 3 나오게 되니까 1,3을 지나는 건데. 1,3.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범위 나눌 때 등호를 붙여야 돼요, 이제. 등호는 근데 사실 어디다가 붙여도 상관없어. 보통은 큰 쪽에 붙이는 편인데 어디다 붙여도 답은 똑같습니다. 큰 쪽에 붙일 건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x가 1보다 클 때는 이 함수 그리라며. 1보다 작으면 이 함수 그리라며 이제. 근데 이 함수는 x의 개수가 지금 좀 다르죠. 하나는 1 빼기 k, 하나는 1 더하기 k야. 근데 어떻게 이 함수가 그림이 그려져야 1대1 대응이 되냐면 지금 이 기울기의 부호를 봐야 돼. 부호를. 예를 들어서 봐봐. 1 기준으로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1에서 꺾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꺾여. 이 함수의 모양이.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가로로 그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항상 몇 개야? 항상 하나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둘 다 양수면은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야. 둘 다 음수여도 이런 모양이어도 1대1 대응이 되지 않니? 항상 교점이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 두 기울기가 둘 다 양수여도 둘 다 음수여도 1대1 대응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저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돼. 우리 같은 부호를 곱하면은 양수가 나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버리게 되면은 이거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봐봐. 요거 뭐 한 건지 알겠니 이거? 마이너스 뽑아내가지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지? 이거 2차 부등식 풀면 돼. 사이 범위죠. 마일과 1 사이의 범위를 잡아가지고 일단 답은 3번이야. 답은 3번. 답은 일단 3번으로 해줍니다. 3번으로 하는데 자,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두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부호다. 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 가정해봐. 만약에 원래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가로로 걷을 때 교점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만약에 기울기가 뭐 음수였다가 양수였다 하더라도 교점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탈락이야. 무조건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양수여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인데,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좀 이렇게 다루는 문제야. 요게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 요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거 이제. 집합 x가 2, 3, 6인데, x에서 x로 대응하는 세 가지 함수가 있대요. f, g, h인데,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래,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다시 쓸게. f는 1대1 대응이고, g는 항등함수고 h가 지금 상수함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을 보고 한번 이 함수를 완성해 줘야 돼. 봐봐. f는 g3이랑 같은데 h6이랑 같대. 일단 너네 가조건 보면은 저 f는 g3은 h6인데 이 값이 몇인지를 여기서 찾아내야 돼. 이 값이 몇인지. 자, 저 값이 몇입니까? 저 값이 2입니까? 3입니까? 6입니까? 이걸 찾아야 돼. 몇입니까, 이게? 이게 3이야. 이게 왜 3이냐면은 g가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함수야. g는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나머지 것도 다 결정이 되는 거야, 저렇게. 그럼 봐봐. 아, g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구나. 근데 h6이 3이죠. h가 무슨 함수라고 했냐면은 상수함수래. 상수함수는 여기 괄호 안에다가 무엇을 넣든 간에 항상 3이 나와줘야 돼. 항상. 그럼 H2도 몇인 거야, 얘도? 얘도 항상 3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F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F는 내가 이거 한번 그려서 해볼게, 이제. F는. 요걸 한번 그려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2, 3, 6을 넣어서. 자, F 같은 경우에는 F2가 3이죠. F2가 3이야. 그 다음에 F가 지금 3이니까 나머지 F3이 6이야. 근데 F는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여기 6이 2를 가야 돼. 정해지게 되는 거지, 이게. 딱 유일하게 정해집니다. 그럼 끝난 거야. F6이 2입니다, 2. 그래서 더해서 5라고 해주면 돼. 5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짜맞추기 해주는 거야. 짜맞추기. 약간 퍼즐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즐 맞춘다. 그 다음 이제 9번. 필수예제 9번인데, 필수예제 9번은 이제 이거 약간 경우의 수처럼 생각해서 푸는 건데, 집합 x가 1, 2, 3, y는 1, 2, 3, 4, 5인데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x에서 이거 잘 봐야 되더라, 이거. 어디에서 어디로인지를 잘 봐야 돼, 이거. x에서 y로의 함수면 자, 함수의 개수는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 이 세 원소 다 선택지가 몇 가지입니까? 다 5가지를 가리킬 수 있어. 5가지, 5가지, 5가지 해가지고 이게 몇 가지야, 이게? 5의 세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이것도 막 은근 헷갈려, 하다 보면은. 5의 세제곱입니까? 3의 5제곱입니까? 3의 5제곱! 자, 5의 세제곱. 헷갈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1, 2, 3 해가지고 해보면, 1, 2, 3, 4, 5 해보면은, 얘네가 가리킬 수 있는 게 다 5가지, 5가지, 5가지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란 말이야, 이제. 헷갈린단 말이야, 하지만. 5의 세제곱 계산해서 125가 되겠죠? 125. 125가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요 표현.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냐?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x가 다르면 가리키는 함수값도 다르다.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인 거야, 저거는.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 어떻게 씁니까?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순열 p를 이용하는 거야, 순열. 이거는 순열 p 이용해서 풉니다. 순열 p 이용. npr을 쓰자. 순열 npr를 이용해서 풉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거잖아. 그냥 이 5개의 공역 중에서 3개를 골라. 골랐다. 그 3개가 누가 누굴 가리킬지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지. 그래서 순열의 개념으로 5p3으로 보면 돼. 5p3으로 계산하시면 5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곱하는 거잖아요, 이게. 60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60. 6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60. 그 다음 3번 보시면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의 개수래. 1대1 대응의 개수. 자, x에서 x야. x에서 x의 x니까 이제 여기 4, 5가 없다고 치면은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그냥 3개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돌리면 돼. 3팩토리얼. 팩토리얼로 3팩으로 돌리면 6가지가 답이 나와줘야 돼. 6가지로 답을 내주시기 바라고. 4번. 이번에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의 개수래. 항등함수의 개수는 여기 이제 여기 가리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그 자체 한 가지야. 그 자체 한 가지 라고 보는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가장 흔한 오답이 3개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 이제. 이 조합 한 가지로 보는 거야. 이 세트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저 조합 자체 한 가지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상수함수. 자, 이거 잘 봐야 돼. x에서 y로 가는 거지. 여기서 y로 상수함수. 다 한 원소만 골라서 가야 되니까 저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죠. 5가지. 5가지가 되겠고. 6번. 자, 요거 중요해. 요거 잘 봐야 돼. 6번 이제. 집합 x의 이무의 두 원소 x1, x2가 있대. 근데 x2가 더 크면은 함수값도 더 크대. 이거를 만족하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거든요. 자, 저거 6번이 뭘까? 6번이 뭘까? 6번이 뭘까? 조합. 6번이 조합이야. 저게 대표적으로 조합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조합을 의미하는 표현. 이게 1대1 함수 조건도 만족이 되면서 대소관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럼 조합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에다가 대소관계까지 결합된 거야. 이거 나중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조합을 이용해줘야 되는 표현이야. 조합. NCR이죠. NCR. 이게 조합이야. 조합. 이게 왜 조합이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이게 왜 조합이냐면 그냥 이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 자, 3개를 골라. 이 3개를 골랐다. 그러면은 이 대소관계에 의해서 내가 x 값이 더 큰 놈은 함수 값도 더 크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3개를 골라놓으면 뭐가 뭘 가리킬지 자동으로 정해져. 이게 자동으로. 이 대소관계 조건 때문에 뭐가 뭘 가리킬지가 알아서 정해집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를 골라 놓으기만 하면은 화살표가 알아서 가. 알아서. 이 끝이야 이게. 자, 이거는 OC 2랑 같으니까 이거 계산할 줄 알죠? 5부터 시작해서 두 번 곱한 다음에 분모는 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 10이라고 답을 내는 거였지. 1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그 다음 이제 7번인데 FE가 4가 되도록 하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2가 4를 가야 되잖아요. 4를.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니까 나머지는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5가지입니다. 그래서 5의 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 관점으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얘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성함수 주제까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합성함수 주제까지.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까지 합니다. 합성함수. 자, 여기 뭐 하는 거냐면요. 합성함수는 자, 요거 잘 봐. 이거 이제 그 함수를 여러 개를 시행하는 거거든. 여러 개를. 여기 보시면 자, x에서 z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x의 원소에다가 f라는 함수를 한번 실행하면은 이제 여기 z의 원소가 되는데, 근데 z에서 또 다른 집합으로 대응하는 g라는 함수가 있어. g라는 함수. 근데 이 g라는 함수를 내가 자, 얘를 g라는 함수를 한번 실행하니까 gfx가 나온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뭔가를 넣어서 뭔가 나오면 그걸 또 다른 함수에 넣는 거야. 또 다른 함수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데요. 좀 여기서 어렵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집합 x의 원소에다가 이 함수 f를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값을 또 새로운 함수 g를 거쳐서 지금 과정을 2번 하는 거잖아. 2번. 근데 2번 하는 건데 이거를 2번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쳐서 하지 말고 한 방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버리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야.
한 번에 가는 함수. 중간을 생각하지 않겠다 이 얘기지. 중간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얘가 나오게 하는 함수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소문자 x에다가 바로 얘가 나오게 하는 거를 대응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원래는 함수 두 번 거칠 때 f라는 함수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야. g라는 함수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야. 근데 한 방에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중간 거 생각하지 말고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잖아. 한 번에 가는 거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함수를 정의를 해보고요. 이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합성함수. 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거 앞뒤 순서가 중요해. 얘는 기호로 지금 먼저 시행하는 함수가 f고 나중이 g지. 나중 거를 먼저 쓰고 동그라미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 동글방이를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은 g 서클 f라고 할 거야. g 서클 f. 저게 뭐냐면은 그냥 저게 이제 함수야,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이름을 뭐 f라고 하기도 하고 g라고 하기도 하고 h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함수의 이름이 그냥 이거인 거야. 함수의 이름이. 근데 이 기호 자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이거 f랑 g를 합성했구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번의 화살표를 보내버리는 함수를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가는 함수.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거쳐서 가지 않고 한 번에 한 번 보내보겠다라는 건데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 있죠. 함수값. 이 함수값을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주게 되냐면 요거야. 봐봐. 원래 이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으면은 fx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값을 내가 또 g라는 함수에 넣어. 그럼 gfx가 된단 말이야. gfx. 그러면 결과적으로 x를 넣으면은 gfx가 나오는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그래서 gfx가 함수값이다 라고 보는 거야. gfx. gfx가 함수값입니다. gfx가 함수값. 자, 다시 얘기할게. 잘 들어 이제. g 서클 f라는 게 합성함수인데 그 합성함수의 이 함수값이 결국에는 gfx다 라는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풀 거야. 앞으로는 이런 기호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 거거든. 바꿔서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요 서클이라는 기호를 없애고 괄호가 좀 중첩되게 표현을 좀 바꿔본다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거 서클을 기호를 없애고 괄호로 이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괄호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냥 이렇게 함수값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요거야. 지금 여기 보시면은 f라는 함수에 지금 대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에 대응이 나와 있잖아. 만약에 내가 f라는 함수에다가 1 넣어주면은 마일 나오게 되고 그게 9가 나오게 되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이 1을 f에다가 1 넣어주면은 이게 마일이 나오고 그럼 g에다가 마일을 넣어주면 9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가는 함수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얘 생략해버리고 1 넣어서 바로 9가 나오게 1 넣어서 바로 9가 나오게 하는 함수를 g서클 f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함수를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합성함수의 성질이 이제 있는데 성질이 자 기본적으로 우리 막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교환법칙, 결합법칙. 자 조심해줘야 될 게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요 교환법칙 있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각선이야, 대각선.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면은 결과가 꼭 같지는 않다 얘기야. 같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어떤 거를 먼저 시행하느냐? 내가 FG를 합성한 다음에 나중에 H를 하냐? 아니면은 이제 그 G랑 H를 먼저 합성해 버린 다음에 나중에 F랑 하냐? 이거는 결합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교환법칙이 안 돼. 교환법칙에 자리 바꾸는 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I가 항등
항등함수일 때라고 나오게 되는데 i가 항등함수라고 가정하면은 만약에 항등함수랑 합성해버릴 때에는 이때는 교환법칙이 돼가지고요. 이때는 자기 자신 f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 f.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뭐냐면은 지금 저기 영어 알파벳 i라고 나와 있잖아. 항등함수가 영어로 뭘까? 항등함수? 요거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함수는 영어로 뭔지 아시죠? 영어로 뭡니까? 펑션이야, 펑션. FUNCTION이야. 뭔지 알죠? 뭔지 알지? 펑션이야, 펑션. FUNCTION이야, 이제. 펑션이야, 펑션. 근데 항등함수가 영어로 뭘까? 항등함수. 항등.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야. 항등함수가 영어로 뭘까? 약자. 항등함수. 자, 힌트. 항등함수는 자, 내가 어떤 수를 넣으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죠. 뭐야 이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함수야. 영어로 하면 뭘까?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덴티티.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 펑션 해가지고 그 영어 약자 i라고 보면 돼.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는 함수야. 그래서 보통 i는 항등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등함수.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함수다 보니까 이게 합성하는 순서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자기 자신 F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얘는 자기 자신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럼 10번을 봅시다. 10번. 10번을 보시면 자, 어렵지 않은데 합성함수의 함수값 계산입니다. 자, 얘를 구하래. 이제 문제 풀 때 여기 동글뱅이 서클 기호가 나오면은 괄호가 중첩된 꼴로 바꿔주셔가지고요. 괄호가 중첩된 꼴로 바꿔주셔가지고 그냥 요거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요걸 계산해줄 거야. 맨 처음에 G2 계산해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 밑에다가 2 넣어주면 0이죠. F0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 F-2 여기다가 -2 넣습니다. 그러면은 8 빼기 3이니까 5가 나오게 돼요. 5가. 얘를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얘를 계산해라 라는 거야. 자, F0은 -3이고요. 여기 0 넣어주면 G5는 위에다가 5 넣어주시게 되면은 10 빼기 7이니까 3 나오게 되죠. 0이라고 답을 내주면 됩니다. 0. 그냥 올바른 위치에 그냥 값 넣어서 잘 계산하면 돼. 이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얘는 올바른 위치에 값을 잘 넣어서 계산하자 라는 것이고 그 다음 11번. 11번은 원래 그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같은 함수라는 거잖아. 합성하는 순서가 반대지만 같은 함수다라는 거면은 얘를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꾸면은 이게 지금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fgx는 gfx. 그러면 너네가 이제 요 gx라는 함수, fx라는 함수를 여기다 넣습니다. 넣어주시면 gx, 저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여기다 넣자. gfx, 저 fx라는 거를 여기다가 좀 이제 넣어보자. 얘를.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계산을 해. 근데 이거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이거 좌변? 요거 f-x 플러스 k는 여기 x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간 상태야? 요게 들어간 상태니까 x 자리에 요거를 바꿔서 넣어줘야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g도 마찬가지입니다. g도 여기 x 자리 대신에 2x 빼기 1을 여기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2x 빼기 1을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그래서 전개에서 이게 양변이 항상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전개에서 양변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전개에서 이게 서로 대응하는 계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x 날리면 얘네끼리 같아야 되는구나. 얘네끼리 밑줄 친 게. 그래서 2k-1이 1 플러스 k다 라고 해주면은 이 항에서 여기서 k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 k가 2가 나옵니다. 2. 자, 그래서 이거 합성만 계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산만. 그 다음 12번. 12번을 보시면, 자, 두함수 fg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h를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
자, 이게 봐봐. F 서클 H가 G라는 거니까 이거는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주면은 FHX가 GX가 되도록 하는, 자, 요거를 만족하는 거를 구해줄 거야. 요걸 만족하는 거. 쟤를 구해줄 거거든요. 쟤를 구해줄 건데, 근데 이거잖아. F라는 함수, 요 X 자리에다가 HX를 넣으라는 거잖아. 넣어보시면은 X 자리에다가요. 이게 3hx 빼기 2가 gx랑 같다. 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랑 같다는 얘기야. 저게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hx를 구해볼게요. 이거 2항에서 3hx는 2항 해주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나와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h 서클 f, 자,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주면은 hfx가 gx거든요. 얘가 지금 gx로 나오게 돼요. gx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잘 봐야 돼. 이거 그 f라는 함수 저 3x 빼기 2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h 3x 빼기 2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야. 일단 쟤는 저렇게 쓰거든. 근데 여기서 hx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h 괄호 안에가 좀 복잡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치환이야, 치환. 여기서 저 3x 빼기 2를 잠깐 다른 문자 t로 치환해 놓을게. 다른 문자 t로 치환해 놓으면 그 여기서 x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2 2항해 버리고 3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t 플러스 2를 3으로 나눠준 게 될 거거든. 이런 치환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hx가 아니라 t로 이제 문제를 풀어. t로. 저거 t로 바꿔주면요. 이 자체가 t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x. x가 지금 t로 표현되죠. 여기에 더하기 1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더하기 1까지. 이거 전개해 볼 건데, 얘들아, 여기서, 이거 잘 들어봐야 돼. 일단, ht가 요거잖아. 문제에서 뭘 구하래? hx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문자를 그냥 내가 다시 x로 되돌려 놔가지고, 여기를 x로 바꿔서, 이거 전개해 볼게. 마이너스 3분의 2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 나는 이렇게 답을 낼 거야. 이렇게 이제 답을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답을 내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매번 요거 수업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 질문 하는 애들이 좀 많이 있거든. 뭐냐면 그 원래 3x 빼기 2를 t라고 잡았는데 갑자기 내가 t를 내 맘대로 x로 바꾼 거 아니야? 요거 이렇게 바꿔도 되니 이거? 요거를 좀 약간 잘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내 맘대로 바꾼 건 뭐 한 거냐면 이거를 생각해서 바꾼 게 아니라 이건 전혀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요런 거야. 얘들아 보통 우리가 함수를 뭐 x로 보통 많이 쓰잖아. x로 이제 변수를 x로 쓰잖아. 근데 만약에 봐봐. 내가 만약에 이 변수 x를 내가 x라는 문자가 아니라 다른 문자 a로 쓸 거면은 사실 이게 어떤 문자가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 보통 관례상 수학에서는 변수를 x로 쓰지만 사실 이거는 내가 쓰기 나름 아니니? 문자는? 내가 a로 쓰고 싶으면 a로 쓰는 거고 x로 쓰고 싶으면 x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문자를 그냥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t로 표현된 거를 그냥 내가 x로 바꿔놓은 거야. 그냥 x로 바꿔놓은 거.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랑 이제 이거 t를 다시 하려면은 여기를 3x 빼기 2로 써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야. 문자만 단순히 이제 바꿔치기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13번인데 자, 이거 학교 시험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유형입니다. 이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유형. 뭐냐면 집합 x가 1, 2, 3, 4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된대요. 이와 같이 이제 먼저 이 함수 f를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1, 2, 3, 4죠. 집합 x가 1, 2, 3, 4야. 1, 2, 3, 4. 1, 2, 3, 4인데 근데 봐봐. 이 함수 fx를 이렇게 지금 약속해놨으니까 x에 4 넣으면 1이래요. 그 다음에 x가 3 이하이면 x에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x에다가 1, 2, 3 넣어주면은 2, 3, 4 나오겠지. 2, 3, 4. 그러니까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4가 나오는 요런 구조란 말이야. 요런 구조. 요런 구조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또 이제 정의를 했네. 뭐냐면은 F1이 F야. F2는 F 서클 F1. 그 다음에 이제 F3는 F 서클 F2. 이런 식으로 합성을 지금 해서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합성을 해서 이제 Fn 플러스 1은 F 서클 Fn 이라고 돼 있어. F 150을 구하래. 150.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먼저 F를 150번 합성한 다음에 1을 넣으라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일단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계산하는데 F1의 1은 이건 그냥 F1이야. 1을 넣어주면 2가 나오는 구조야. 2가 나오는 구조. 근데 이걸 토대로 내가 만약에 F2를 구하고 싶어. F2. F2는 지금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F 한 다음에 이거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꾸면은 얘를 계산하는 거거든. 얘를 이제. 얘를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꾸면 이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거 F1의 1이 뭡니까? F1의 1은 아까 2라고 계산했거든요. 얘가 F2를 계산하라는 거야. F2. 2 넣어주면은 지금 3이 나옵니다. 이거 3. 이거 3이 나옵니다. 3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또 봐봐 이제. 결국 이거 아니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F2의 1은 자 일단 맨 처음에 1 넣으면 2 나오잖아. 그 방금 전에 그 나온 그 2를 한 번 더 넣는 거야. 그럼 3이 나오죠. 결국에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 계산을 하라라는 의미 아니야? 2번 계산이라?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얘가 이제 F3의 1을 만약에 계산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방금 나온 봐봐. F2여가지고 방금 나온 3을 여기다가 또 넣으라는 거야 이게 결국에. 그래서 넣어주시면은 F3이 몇 나옵니까? 4가 나오게 돼 4.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게 합성을 점점 많이 할수록 이제 그만큼 더 한 번 더 이 F라는 함수를 시행해서 계산해 주시라는 겁니다. 계산을. 내가 만약에 F4의 1을 구했다. 그럼 얘는 이제 방금 나온 그 F3의 1의 값 4를 여기다가 또 넣어서 계산하라는 거여서 4를 넣어주면 얘가 또 1이 나와. 1이 나오게 되고 1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F5의 1이라는 거는 내가 이 주어진 함수에다가 이제 4 4번 합성한 값을 넣는 건데 이걸 넣으면은 처음 거 F1 요게 다시 나오게 돼. 등장하게 돼. 등장을. 처음 게 다시 등장을 하게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게 합성한 함수 값은 결국에 뭐냐면 합성을 한 만큼 계속 넣어서 계산하라는 거야. 계속 넣어서. 계속 넣는 건데 생각해봐. 이게 봐봐. 1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다시 1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순환하는 꼴이야. 순환하는 꼴. 순환하는 꼴인데 근데 이게 몇 개의 수가 순환하는 거야? 몇 개의 수? 나올 수 있는 값이 1, 2, 3, 4가 나오니까 이거 4개의 수가 순환하는 거야. 4개의 수가. 그러니까 지금 순환하는 게 4개의 수. 그게 1, 2, 3, 4죠. 이 4개의 수가 순환하니까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저 F150 있죠. F150은 4개가 번갈아 가니까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 그 허수단위 I 거듭 제곱 기억나죠? 그것도 4개씩 반복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4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는 거야. 4로 나눈 나머지. 얘 4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입니다. 2. 요걸로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4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는 거지. 4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라는 거야. F2에 1 구하는 거니까 답은 일단 3인데 답은 3. 답은 3인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써서 했지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먼저 몇 개씩 순환하는지를 찾아. 4개 반복이야. 그러면 이거 4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 F2에 1을 계산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두 번 계산하라는 거야. 1 넣으면 2 나오고 2를 넣으면 3.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4번.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문제입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 여기 공수투 우리 약간 좀 맛보기 하신 분, 우리 맛보기 했죠? 이거 안 했다고? 아 여기까지는 안 했다고? 우리 맛보기 하신 분, 우리 안 하셨고, 그죠? 맛보기 하신 분 요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밖에 안 했다고? 아 그래? 아 그래?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 지금 고1이고 고2, 고3까지 해가지고 이제 고2 때 내년에 뭐 대수 미적 원 배우고 고3 때 뭐 확통 미적투 기하 배울 수 있는데, 너네가 어떤 수학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우든 간에 배우는 개념이 있고 필수 예제가 있을 거 아니야. 너네가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볼 필수 예제 중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를 보면 돼. 최고 난이도 문제. 근데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 근데 원래 정석인 방법으로 풀려면 그게 최고 난이도가 되고, 나는 일단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으나 이게 단번에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매번 여기 수업하면은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여기를 단번에 이해 못해. 알겠지? 근데 그렇다 해도 결국 하다 보면 돼. 결국에는 하다 보면 되니까 처음에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쉬운 방법만 일단 오늘은 얘기할 거야. 나중에 여기 이제 시험 기말고사 범위인데, 기말 대비할 때는 그 첫 번째 방법, 정석의 방법도 할 수는 있어야 돼서 그 방법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 상당히 어려워. 여기 이제 되게 합성함수 그래프가 상당히 어려워. 자, 이게 뭐냐면 두 함수 FG가 그려져 있을 때 합성한 함수를 그리는 거거든요. 합성한 함수를 그리는 건데,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것만 일단 한번 해볼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함수가 이거죠. 합성해 주니까 이거 gfx 요거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gfx 구하는 거야, 이게. gfx. 자,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봐 얘들아. 어려워 이게. 뭐 하냐면은 x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게 f잖아. 우리 보통 수학은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죠. F를 이제 내가 한번 처리해줘야 되는 게 있고, G를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G를 처리해야 되는 게. 저 그래프는 내가 여기다 그릴게요. 저 그래프는. 자, 일단은 잘 봐봐 이거.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거거든. 잘 들어봐 이거. 일단 맨 처음에 내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처리해줘야 됩니다. F라는 함수 처리해줘야 되는데, 근데 F라는 함수가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만 정의됐고, 함수값, 이제 우리 치역이라고 좀 배웠죠? 치역의 범위가 뭐냐면, Y의 범위가, Y값이 0인 거에서부터 2까지가 치역이야, 이제. Y값의 범위가. 자, G는 분석해보면은, X의 범위가 0과 2 사이고, 치역, Y의 범위도 0과 2 사이야. 요걸 일단 알 수 있어. 자, 내가 뭐 할 거냐면, 결국 이 합성함수는 정의역 x가 지금 일단은 0과 2 사이의 범위가 정의역입니다. 0과 2 사이의 범위. 그래서 일단 내가 0과 2 사이의 범위를 일단 깔고 들어갈 거야. 0과 2 사이의 범위. 자,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함수는 g서클 f입니다. g서클 f.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자, 이걸 해볼 거야. x가 0일 때 이 함수값이 몇이냐면은 0이야, 0. 0이죠. 자, 근데 봐봐. 이 fx가 0이면 이 0을 여기다 넣어봐. 이거 잘 봐야 되고. x가 0이면 fx가 0인데 이 fx 자리에다 0 넣어봐. g0 계산하는 거지. g0이 지금 몇이냐면 2지, 2. g0이 2야. 이렇게 주요 지점들의 값을 좀 확인해 줄 거야. 주요 지점들. 여기서 말하는 주요 지점은 일단 지금 이 함수가 정의되는 게 x가 0부터니까 첫 번째 점, 주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주요 점이라 하는 거는 이런 꺾인 점.
꺾인 점도 확인해 볼 건데, 자, 이 함수에다가 만약에 x에다가 1 넣어주면요, 이 fx의 함수값이 2가 나옵니다. 2가 나올 거야. 2가 나와 이제 2가 나오게 되고, 근데 이 fx의 값이 2잖아. 여기 2가 통째로 들어가면은 g2잖아. g2가 몇입니까? 0이야 0. g2가 0이니까 여긴 0이지 0 이제 0이지. 그 다음 마지막 끄트머리에 x값이 2잖아요. 2 이제. 자, x가 2일 때 어떻게 되냐면, x가 2일 때 이때 함수값 0입니다. f라는 함수는 함수값이 0이야. 2,0을 지나죠. 2,0.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여기다가 gfx에다가 fx 자리에다가 0을 넣어. 그럼 g0인데 g0은 2지. g0이 2. 일단 요거야. 요겁니다. 자, 일단은 주요 값을 내가 체크를 했지? 주요 값을 체크했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야 이게. 자, 이 합성함수가 x가 0에서부터 2까지 진행을 함에 따라서 이 함수값이 어떻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요 지점들만 지금 확인한 거야. 주요 지점들만 지금 확인을 한 거야. 즉 우리는 뭘 관찰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하니까. x의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함에 따라서 이 fx의 함수값 y값 함수값도 이렇게 변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값이 0이었다가 2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감소하잖아 이제. 그러면 함수값이 0에서 2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감소하는데, 이제 이 값을 g에다가 다시 넣잖아 이제. g에다가 이 g라는 함수에다가 그러면은 g가 0일 때의 함수값에서부터 g가 2일 때의 함수값까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g가 0으로 다시 돌아갈 때의 함수값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야. 함수값을. 즉 이 fx가 이 함수에서는 fx가 y값, 함수값의 역할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fx가 이 gx라는 함수의 x값에 관여하는 거지. x값에. 여기 x자리에 지금 fx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 fx가 여기서는 y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x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합성함수의 약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야. fx가 이제 매개체 역할. 우리가 보통 함수를 만약에 뭐 y는 fx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이거잖아. x에다가 어떤 거 넣어주면은 바로 y값 f의 함수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구조야? 내가 x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중간에 f라는 함수를 거쳐야 돼. 그래서 뭔가 값이 나오잖아. x에 0 넣어주면 f가 0이야. 그럼 그 값을 또 넣어줘야 돼. g라는 함수에 또 넣어줘야 돼. 그래서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2가 나오게 되는 거. 즉 얘는 x에 무언가를 넣은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f를 거쳐야 되죠. f를 거쳐야 되는 함수인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x의 변화에 따라서 fx의 값은 어떻게 변하며, 그런 그 fx의 값을 또 g에다가 넣어가지고 최종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본 거야. 자, 결론은 이거야.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쉬워. 뭐냐면 내가 지금 주요 지점들의 값을 체크해 줬잖아. x에 0 넣어주면 최종 함수는 2가 나와줘야 돼. 자, 이것도 가이드로 그려놓자. 가이드로 이제. 자, 이 최종 합성 함수는 0,2를 지나는 겁니다. 0,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넣어주면 0 나오죠, 이거. 최종 값이. 1 넣어주면 0 나오니까 1,0을 지나줘야 되는 거고, 2 넣어주면 2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2,2를 지나야 되는 거야. 2,2. 그래서 이게 사실 직선들이잖아요, 다. F도 저거 지금 직선들의 결합이고 G도 직선이니까 합성해도 이건 직선이 나와, 무조건. 그래서 나는 지금 주요 점들을 구한 거니까 그걸 그냥 직선으로 이어주면 돼. 직선으로. 이렇게 함수가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최종적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다시 얘기하지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이 f라는 게 여기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f라는 값을 한 번 더 계산해야 최종 합성함수의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나마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이거야.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정석대로 하려면은 이거 진짜 함수식을 작성해서 1차 함수 작성해서 합성해가지고 복잡하게 계산해야 돼. 그러면은 문제 하나 푸는데 한 10분은 걸려. 10분은. 너네들이 푸는데. 원래 정석으로 풀면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